비 오는 날 벤치 매장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배달복을 입은 남자가 본부장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죠.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나? 그 남자가 조용히 명함을 꺼내자 본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매장이 숨을 멈춘 그 순간 한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재성 본부장, 너는 오늘로 끝이야. 정윤석 부회장이 본부장 뺨을 짝 한 대 후려쳤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는 가운데 배달원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낡은 배달복을 입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힘이 납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던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벤츠 전시장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배달복을 입고 헬멧을 들고 있는 그의 모습은 고급 자동차 매장과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그의 옷에서는 아직도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깊이 있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매장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반짝이는 최신형 벤츠들이 전시되어 있는 넓은 공간에서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때 한 명의 젊은 여성 직원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한소연 과장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 많이 맞으셨네요. 수건 가져다 드릴까요? 소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그녀는 상대방의 차림새를 전혀 개의치 않는 듯 했죠. 혹시 어떤 차량을 보러 오셨나요?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배달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 구매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때 김태준 매니저가 급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배달원의 차림새를 훑어보더니 불쾌한 표정을 지었죠. 소연 과장, 뭐 하는 거야? 배달부 주제에 이런 곳에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달원은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고객인데요. 고객이라고? 배달부가 이런 고급차를 살 수 있을까? 김태준의 비웃음이 매장 안에 퍼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소연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어딨습니까? 고객은 고객이죠. 소연의 말에 김태준은 더욱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매장 안쪽에서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박재성 본부장이었죠. 값비싼 정장을 입은 그는 매장 전체를 장악하는 듯한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죠. 무슨 소동이야? 박재성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얼른 그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죠. 본부장님, 저기 배달부가 차를 사겠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소연 과장이 상대해주고 있어요. 박재성은 배달원을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소연 과장, 이런 사람까지 상대할 필요 없어. 시간 낭비야. 그리고는 직접 배달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온 거야? 박재성의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넌 감히 이런 차 탈 급이 아니야. 당장 나가. 배달원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저는 정당한 고객입니다. 구매 의사가 있어서 온 거예요. 구매 의사라고? 하하하하. 박재성이 크게 웃었습니다. 배달부 따위가 우리 회사 차를 탄다고. 이딴 인생이 100년 모아도 못 사는 차야. 그의 폭언에 매장 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소연이 끼어들려 했지만 박재성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소연 과장, 이런 사람 상대하지 마. 시간 아까워. 다른 직원들은 눈치만 보며 침묵했습니다.
누구도 감히 본부장에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죠. 배달원은 그 모든 모욕을 조용히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뭔가 다른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죠. 매장 안의 긴장감이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배달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이 차 내가 살게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재성과 김태주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배꼽을 잡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 정말 웃기네. 배달부가 벤츠를 산다고? 김태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아, 정말? 이런 코미디가 또 있나? 박재성도 덩달아 웃었습니다. 너 지금 진짜야? 농담이야? 그런데 이때 김태준의 시선이 배달원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는 시계 하나가 차고 있었죠. 김태준은 그 시계를 보더니 더욱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이 짝퉁 시계 봐. 진짜같이 만들어놨네. 그는 주변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희 이거 봐봐. 배달부가 가짜 명품 시계 차고 있어. 다른 직원들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소연만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그만 좀 하세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심해? 김태준이 소연을 쏘아봤습니다. 이 거지 같은 배달부가 우리 매장에 와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다시 배달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짝퉁 시계나 잘 간수해. 거지 같은 배달부야. 배달원은 그 모든 모욕을 조용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먹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오랜 시간 억누르고 있던 분노가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럼 카드를 가져올게요. 준비해 주세요. 배달원의 마지막 말에 매장 안은 다시 한번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죠. 그때 매장 한쪽에서 정비를 하고 있던 최석훈 기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배달원의 얼굴과 그가 차고 있는 시계를 자세히 보게 되었죠.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 시계, 설마? 최석훈은 놀란 눈으로 배달원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죠. 아니야, 설마 그분이 이런 곳에. 배달원은 최석훈의 시선을 느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최석훈은 더욱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박재성은 계속해서 배달원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야, 소연! 이런 사람 상대하다가 진짜 고객 놓치면 어떡할 거야? 그리고는 다른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너희들도 정신 차려. 이딴 배달부한테 벤츠 보여주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위압적이 되어 갔습니다. 잘리고 싶어? 아니면 제정신이야? 소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사람을 돈으로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야? 박재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소연 과장, 너도 정신 차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돼. 매장 안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배달원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매장을 감싸고 있었죠. 배달원은 조용히 내복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언가를 꺼내기 시작했죠. 그것은 작은 명함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나? 배달원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위축되지 않았죠. 오히려 조용하지만 강력한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명함을 박재성에게 내밀자 박재성은 습관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태성 회장님.
박재성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명함에는 이태성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죠. 김태준도 그 명함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죠. 매장 안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매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계 소리만이 똑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차, 내가 만든 회사에서 만든 부품들이 들어가 있는 차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 안 모든 사람들이 경직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까지 배달부라고 비웃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들의 최고 경영자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매장 입구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윤석 부회장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얼음같이 차갑고 단단했죠. 회장님께서 여기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윤석 부회장의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재성을 바라보며 말했죠. 박재성 본부장, 이게 내가 하는 일이냐? 부회장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게 내가 본사에서 파견된 간부로서 하는 일이냐? 고객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우리 회사 방침이었나? 박재성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부회장님,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고? 정윤석 부회장이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고 대하는 거였나? 그런 가난한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는 뜻이야? 이태성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석 부회장,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당장 본사로 따라와. 박재성. 해명할 기회는 줄 테니까. 부회장의 말에 박재성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죠. 김태준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매장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정윤석 부회장이 박재성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매장 안에 짝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죠. 이태성 회장님을 모욕한 죄 용서 못해. 부회장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박재성. 박재성은 뺨을 감싸 쥐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그리고 김태준 매니저. 부회장이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너는 즉시 해고야. 당장 나가. 김태준은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부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정말 몰랐습니다. 기회? 이태성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재성. 너는 지방으로 좌천이야. 다시는 본사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부회장의 선고에 박재성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반면 이태성 회장은 소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소연 과장, 고마웠어요. 끝까지 예의를 지켜주셔서 승진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연은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매장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의가 구현되는 순간이었죠. 모든 직원들은 이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매장 안 모든 직원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있어요.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깊은 반성의 시간이었죠.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을 먼저 볼 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을 말이에요. 회장의 마지막 말이 매장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태성 회장이 조용히 매장을 나서려 할 때 소연이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매장을 나섰습니다. 비는 그쳤고 해가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죠. 그날 밤 매장에 있던 손님 중 한 명이었던 블로거 윤미정이 이 사건을 SNS에 올렸습니다. 벤츠 매장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곧 이 이야기는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텅 빈 매장에는 여전히 그날의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배운 교훈이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았죠. 사람을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 이후로 그 매장은 고객을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객이든 차별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게 되었죠. 이태성 회장의 그날 교훈이 모든 직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연은 약속대로 승진을 했고, 지금도 그 매장에서 모든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박재성은 지방 소도시로 좌천되어 다시는 본사로 돌아오지 못했고, 김태주는 결국 다른 업계로 떠나야 했죠. 최석훈 정비기사는 그날 이후 더욱 겸손해졌다고 합니다. 회장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회사의 일화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큰 메시지를 던져 주었습니다. 사람을 외모나 직업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태성 회장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에 있는 것이겠죠. 이태성 회장의 결정이 잘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내일은 더 좋은 사연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